기대됩니다. 하여튼 10월달 행사에 우리가 기대됩니다. 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거기 뭡니까? 그 웃음을 연구하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사쾌를 우리가 실천할 줄 알면은 건강하게 산다. 사쾌가 뭐냐면 이제 회식 즐겁게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즐겁게 먹어야 된다. 너무 즐겁게 먹어서 탈이죠. 회식 또 뭡니까? 먹었으니까 잘 싸야 되죠. 쾌변.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쾌면. 잠을 잘 자야 된다. 즐겁게 잘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쾌소. 유쾌하게 웃을 줄 알아야 된다. 유쾌하게 웃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쾌소를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자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화를 자꾸 내면 안 된답니다. 화를 내면은 고혈압으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럼 참지도 말래요. 참으면은 암 걸리기가 쉽답니다. 참으면 그죠? 우리가 화병이라는 것이 너무 참아서 그렇잖아, 그죠? 참지도 말고 화가 일어났을 때 화를 내지도 말고 참지도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이야기가 이제 웃음에 방점을 찍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웃어 넘길 줄 알고 웃어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웃어서 넘겨버리는 겁니다. 웃어서 넘겨버리고 웃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죠? 버린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그 마음 공부하는 우리 신혼행자는 우리가 육자지는 염송으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육자지는 염송으로 녹여낼 줄 알아야 된다. 그죠? 못 녹여낸다면은 우리가 진원 염송을 통해서 정말로 버릴 줄도 알고 확 버릴 줄도 알고 그리고 넘겨 버릴 줄도 알고 넘기기도 하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진원 염송을 통해서 우리가 육자 진원 염송을 하면은 육경 실천을 또 실천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녹여낸다 아니면은 녹여낸다 우리가 썩는다 그걸 갖고 있으면 속이 썩잖아요, 그죠? 아이고 속이 상한다. 상하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패되는 거 있고 발효되는 거. 부패되면 내가 고약한 냄새도 나고 내가 몸의 병을 앓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되는 것들은 건강한 거예요. 발효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녹여낸다. 그리고 숙성을 발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비료가 되고 거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그거를 녹여낼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발효시킬 수 있다면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인연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육자지는 염송을 통해서. 그죠? 육자지는 염송을 통해서. 그죠? 자, 방금 우리 공부한 내용은 팔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팔자는 도관에 들어가도 고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봉건 시대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지금은 민주자유 시대는 어떠한 것도 고쳐서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처님 제세 시대에 부처님 사성제 엄격하게 계급이 신분이 다 나눠져 있는 시대에 부처님이 왜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겠지만은 그 시대에 어떤 혁신적인 개혁적인 사상가로서 또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급을 타파하고 계급에 상관없이 오히려 뭡니까? 태생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바라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위,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 거기 은행들이 그죠? 바라문타워야 바라문이다. 진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봉건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양반 집안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평민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노비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시대에는 정말로 이 팔자는 도관에 들어가도 내가 도관에 들어가도 어떠한 것을 쓰더라도 내가 이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쉽지 않았겠죠. 그죠?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귀한 생각을 가지면 귀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한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뭐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은, 여하튼 그래서 봉건 시대는 그러할지라도 지금 우리 민주자유 시대는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고쳐서 살 수 있는 시대다. 그죠? 우리가 누구라도 내가 능력이 되면은 우리가 타고난 신분이 따로 없잖아요. 대통령도, 국왕도 될 수 있고, 그죠? 장관도 될 수 있고, 그죠? 큰 기업가도 될 수 있고, 그죠? 내가 인연 지어가기 나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쳐서 살 수 있는 시대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 팔자라는 것을 어떻게 고쳐? 육자 시민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밝혀서 내가 팔자를 능히 고쳐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업식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겁니다.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삐뚤어진 그릇을 바로 세우고, 좁아진 어떤 그런 마음그릇을 넓게 크게 자꾸 이렇게 인연을 지어 나가고, 그죠? 법계에서 세우는 것과 우리가 사람이 세우는 법계를 더 우리가 법계랑 소통하면서 우리가 우리 접신하면서 법계 법신 부처님과 접신을 통해서 내가 법계 법신과 이 자성 법신을 일으켜서 법계 법신과 하나가 되어가는 다름이 없다는 것을 증득하면서 실천해 나갈 때 나는 능히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팔자를 고치는 약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본심진언으로서 내 마음을 밝힘으로써 팔자를 능히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밝혀 나가는 겁니다. 팔자라는 것은 내 성품의 그림자다. 팔자라는 건 내 성품의 그림자입니다. 그죠?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성품이 곱고 밝으면은 내 팔자라는 것도 바로 세워지고 내 운명도 밝고 긍정적으로 운명이 바뀌어져 나가고 고쳐져 나가고. 왜? 내 성품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밝히고 성품을 발전시키고 성품을 개발해 나가는 무엇을 통해서? 육자지는 염성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 자, 경물치지라는 게 있습니다. 경물치지. 공자님 말씀인데 종조님도 그런 우리가 그 글 속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물의 이치를 통해서, 이거 우리 당치법이기도 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통해서 내가 참된 알물, 참된 지식을, 지혜를 밝혀 나가는다. 그죠? 자, 이게 어디서 나왔나면은 공자님 이제 일화 중에 한참 공자님 공부하실 때인가 봐요. 어느 길을 가는데 두 여인네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네는 가만히 보니까 구슬처럼 아리따운 모습인데 한 여인네는 좀 모습이 추했나 봐요. 그래서 동지박, 서지박이라는 이야기 말씀을 하셨어요. 동쪽 가지에 있는 박은 구슬박이고 서쪽 가지에 있는 박은 얽은 박이다.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얽은 박의 여인이 그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그죠? 종공자님한테 톡 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 생김새를 보니 생김새가 시원찮아요. 공자님 잘 못생겼나요? 하여튼 뭐 입은 툭 튀어나왔고 못생겼고 7일간 벌써 일주일 동안 굶은 상인데 귀가 참 얼굴빛보다 밝은 걸 보니 문장 하나는 쓸만하고 문장 하나는 천하를 놀라킬 수 있는 쓸만하겠구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저희 여인네가 보통이 알고는 하고는 이제 좀 뭡니까 좀 놀랬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얼른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이제 피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성문을 들어가는 성문에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검색을 하면서 출입을 이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자라는 분이다, 사람이다 이야기하니까는 공자가 요즘 같으면은 뭐 이렇게 검색하면 공자님 얼굴도 뜨고 다 안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공자라 그러니까 네가 공자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 공자라는 걸 밝혀봐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공자님 같으면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테니까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구멍이 7개 나 있는 그 구슬을 주고는 이 구슬을 실로 깨어봐라는 거예요. 깨어보라는 겁니다. 야,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날 며칠을 자기가 시도를 안 돼요. 안 돼서 그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여인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여인네한테 답을 한번 구해봐라. 그 여인네를 제자가 찾아갔는데 가는 거 없어요. 그래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니 여인네가 글을 하나 딱 써줍니다. 글을 써주는 게 뭐냐면 이제 한자를 딱 썼는데 거기에 꿀이라는 한자와 그리고 실이라는 한자와 gem이라는 한자를 세 자를 딱 써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니 공자님이 옳거니 그러면서 제자에게 뭐냐면은 꿀을 좀 가져오고 gem이 한 마리를 잡아오고 명주실을 구해갖고 오라. 그래서 이제 갖다 드리니까 공자님이 그 개미 다리에다가 명주실을 하나 딱 묶어서 그리고 그 구슬 구멍에다가 꿀을 바릅니다. 꿀을 바르니까 이 한 밤 사이에 개미가 다 9개 구멍에 실을 다 깨워버립니다. 예. 그래서 공자님이 오겠어요. 풀려나게 돼요. 그죠?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이제 경물치지입니다. 일단 사물을 자세히 공부하고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된 진리에 이룰 수 있다. 자, 우리 체험이고 법문이고 사실이고 경질이고 당체법 이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이 하나의 통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표현만 다를 뿐 법계법신의 어떠한 그러한 당체법을 생멸 없는 그 진리는 뭐로 나타나요? 인과라는 것으로 인과의 이치로 드러나니 사지사력 활동으로 내가 생활 중각 종종의 말씀 생활 중각 생활 가운데 깨쳐가고 밝혀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문자경 참경 이야기도 있죠. 문자경은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실행론 말씀 부처님 경전 이거는 과거에 성현들이 가르침을 적어 놓은 거고 참경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진짜 경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생활 속에 우주 속에 자연 속에 인생 속에 생활 속에 있으니 실천정덕으로 읽어가라. 경물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주의 모든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쳐가라. 그죠? 그러면서 왜 하필 9개 구멍일까? 또 이제 왜 하필 9개 구멍일까? 사람이 구멍이 9개가 있대나요? 눈이 2개, 눈구멍이 2개, 귓구멍이 2개, 콧구멍이 2개, 입이 하나, 그리고 배설하는 구멍이 2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눈으로 바로 보고, 귀로 바로 듣고, 코로 향내를 바로 좋은 향내를 마시고, 좋은 향내를 맡고, 입으로는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좋은 말을 내뱉고, 2개의 배설기관으로 능히 쾌변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면 통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건강한 거고 또 그 자체가 우주 자연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래서 9개 구멍이라는 것이 왜 9개 구멍일까라는 것 같고 또 그 경물취지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니 그걸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아시다시피 어떠합니까? 그게 뭐 나이 순대로 딱 공자님 무슨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단어로 그 나이대에 어떤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50이 아마 지천명일 거예요. 이제는 삶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 살아보니 50 정도 사니까 뭔가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60이 이순인가 그래요? 들으면 들은 대로 전부 다 진리에 통달할 수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식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은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내 감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좋은 소리 칭찬했다고 했다 내가 막 기분이 업돼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누가 나를 허물하고 욕하고 누가 나를 험담하고 누가 나를 꾸짖는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상하고 언짢은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들어도 감정에 변화가 없는 그게 이순입니다. 나이 60대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다 그 정도 되시죠? 그죠? 70은 어떻습니까? 70이 종심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의 욕망과 감정을 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요즘 수박값이 비싸다면서요. 수박뿐만 아니라 과일값이 많이 비싸죠. 왜 비싸요? 결국은 농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죠? 과일 농사가 잘 안 됐는데 여름에 이렇게 제철 농사가 과일이 잘 안 된 겁니다. 잘 안 된 게 이제 폭염, 너무 더워서 그리고 폭우, 그죠? 뭐 너무 덥고 또 비가 한 번 오면 확 썰어버리니까, 그죠? 이 난폭한 어떤 자연 현상 때문에 과일 농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 농사는 어떨까요? 이게 하나의 어떤 경물 취지의 당체법의 어떤 가르침으로 보면은 내가 제대로 성숙되고 제대로 농사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성장하기가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오탁악세입니다. 이 세상살이 자체가 그죠? 세상살이 자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 우리 처서가 이제 지나고 이제 가을에 문턱에 접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성장해 나가고 잘 성숙해 나간다면은 그죠? 내가 내가 나이 들어간다면은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값비싼 존재가 됩니다. 그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 오탁악세 속에서도 자 연꽃이라는 것은 연꽃이 더러움이 없으면은 진흙이 없다면 연꽃은 피지를 않습니다. 오탁악세 속에서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은 연꽃 같은 존재가 돼서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스스로가 값어치 나가는 값비싼 존재들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나가는 근본 이치이기도 합니다. 진원봉도 갑니다.